안녕하세요.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 성우 준상입니다. 이번에는 2017년 5월 어느 병원에서 진행했던 심리극 사례 공유입니다. 이번 사례는 특정 입원 환자가 2주에 걸쳐 2번의 주인공 경험을 한 사례입니다. 저는 5월부터 일산에 있는 어느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심리극을 진행했습니다. 이곳 입원 환자 다수가 심리극 경험이 없어서 첫 심리극 시간은 연극적인 방법을 익히는 정도로 진행하면서 가급적 참가자들이 고루 무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 여성이 계속 손을 들고 무대 위로 나오고 싶어 했는데 의식이 명료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 원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분의 계속된 지원에 응해 주었고 최대한 집중해서 진행해 보았습니다. 주인공은 길게 말하지 못했고 화제가 계속 바뀌었으며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한 저희 질문에 모르겠어요. 로 답했습니다. 주인공은 역할을 혼동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는 관객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주인공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인지하는지 천천히 반복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기 위해 끝까지 경청했고 주인공의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확인하면서 진행했습니다. 매우 느슨하고 지루한 작업일 수 있는데 관객들이 잘 기다려주고 조용히 지켜봐 주어 감사했습니다. 주인공은 여러 번 역할 연기를 시도하다가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심리극이 거의 마무리될 때쯤 주인공은 친언니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다면서 허공을 보면서 미안해, 사랑해, 보고 싶어. 를 말했습니다. 주인공은 관객들의 자발적인 박수를 받았고 본인도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인공도 관객도 함께 만족할 수 있는 그 짧은 한마디의 말을 표현해보기 위해 서로 인내하며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뒤 두 번째 심리극에도 지난주 심리극 주인공이 주인공을 지원했습니다. 주위에서 가만 앉아 있어. 지난주에 주인공 했으면 됐지. 끝나고 또 소리 지를 거지.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인공은 여전히 의식이 명료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심리극 주인공이 되겠다는 의지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마침 주인공 지원자가 없어서 저는 또다시 그분을 주인공으로 모셨습니다. 주인공은 이번에도 언니를 찾았습니다. 마침 이번 심리극에는 이드치 연구소 활동가 김선희 선생님께서 보조자로 함께 해주셔서 언니 대역으로 초대했습니다. 주인공은 마주보고 서 있는 언니 대역을 보다가 언니, 라고 말하면서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대역은 곧바로 무릎을 꿇어 주인공이 쓰러지지 않게 붙잡아주면서 안아주었고 계속 같은 자세를 유지해 주었습니다. 저는 잠시 주인공이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스스로 정리할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 이 상황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불편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주인공을 배려해 주셨고 끝까지 주인공과 함께 해주신 김선희 선생님 고맙습니다. 주인공이 언니 대역과 저희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계속 포옹의 자세를 유지하고 우는 것으로 보아 이 장면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주인공에게 의미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인공과 보조자를 관객석 한쪽에 함께 있도록 했고 다른 환자들을 무대 위로 초대하여 역할극을 진행했습니다. 잠시 후 나이 많은 한 여성 환자가 보조자와 함께 앉아 울고 있는 주인공에게 시끄러. 똑바로 앉아. 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는 두 가지 심리극이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말한 뒤 하나는 제가 지금 여러분과 마주보면서 진행하는 심리극이고 다른 하나는 저기 관객석 한쪽에 앉아 계신 두 분의 심리극임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저기에는 계속 두 사람의 심리극이 진행 중이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심리극을 하면서 저기 있는 두 사람의 심리극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인공 지원자가 없어서 저는 관객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심리극에 대한 질문에 답하거나 가벼운 역할극을 진행했습니다. 심리극이 끝날 때까지 주인공은 언니 대역과 계속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심리극을 마무리 지으면서 주인공은 좋았어요. 라고 짧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심리극을 마무리 짓고 담당 직원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심리극 주인공은 지난주 심리극이 끝나고 5시간이 넘도록 계속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심리극의 영향 때문인 것 같다는 치료진의 의견이 나왔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평소 이유 없이 아무 데서나 소리 질러서 주위 환자들이 꺼린다고 들었고 아직 적절한 약물을 찾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담당 직원에게 주인공은 심리극에 대한 욕구가 있어 보이고 심리극을 통해 일관성 있게 언니와의 만남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이며 언니 대역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차분하게 해소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말했습니다. 만약 주인공이 지난주 심리극 이후 5시간 동안 소리 지른 것을 심리극의 영향이라고 가정한다면 아마도 심리극 경험으로 인한 내면의 움직임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말했습니다. 세 번째 심리극에서 그 여성은 지난주 언니 대역을 맡았던 보조자를 보는 순간 언니, 라고 말하면서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 여성에게 지난주 언니 역할을 하신 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지 물어보자 그러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보조자의 동의를 받아 관객석에서 두 분이 함께 앉아 있도록 했습니다. 그 여성은 보조자의 손을 잡고 조용히 심리극을 구경했습니다. 저는 이미 보조자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 분이 계속 앉아 있도록 했습니다. 심리극이 끝나고 저는 담당 직원에게 지난주 심리극 주인공이 심리극 이후 또 소리를 질렀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지난주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아직 그분에게 맞는 약은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치료진에게 안정에 도움되는 약을 찾을 때까지 그분에게 심리극이 도움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약물 치료의 한계를 겪는 주인공에게 심리극은 유용한 치료적 접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 주위 반응은 이런 것 같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맨날 이유 없이 소리나 지르고 맞는 약도 없고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계속 심리극 시간에 주인공 하겠다고 나서고 지루하고 심리극 끝나면 몇 시간 동안 소리나 지르고 볼 때마다 정말 답답하고 짜증난다. 앞으로 심리극 시간에 나오지 말라고 해야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상상해보았습니다. 심리극을 통해 무언가 표현해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심리극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면 소리도 안 지르고 침착한 데다 진지해 보이잖아. 본인이 원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심리극에 참석하게 해서 어떤 모습과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계속 지켜보아도 괜찮을 것 같아. 심리극을 통한 저와의 만남이 누군가에게 도움되기를 기원하고 저는 심리극이 도움될 수 있도록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